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날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종합 비타민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이 목소리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지하철 탄 스마트 물류 승객이 택배를 배송한다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같이 볼까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누구든지 역간 이동을 하면서 이 물건, 작은 택배를 옮기면 그 옮긴 대가를 대중교통 요금에 보상을 해주는 새로운 공공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곧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산 지하철에서부터 곧 시작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새로운 변화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신형 고체 연료 ICBM을 처음 쐈다입니다. 네, 아니 정부에서는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부가 이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소식통이 사실상 쏜 게 맞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북한이 아닌데 라면서 기만하는 이런 이 전략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표하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 고체 연료 ICBM이 처음 실제로 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탐지 요격이 어렵다. 핵 위협 새 국면을 맞았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미국 기밀 문서 유출 관련한 내용입니다. 유출자가 누군지 봤더니 군부대에 근무하는 20대더라라는 겁니다. 이 미국 당국이 지금 체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볼까요?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과시욕이 강한 20대 초중반 남성이다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이 남성은 초대받은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는 채팅방에서 미국 정부가 수집한 이 극비 정보들을 올려서 자신보다 어린 남성 그리고 소년들한테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치를 가리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었던 양곡법 개정안 어제 재투표에 들어갔죠. 그리고 재투표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이 양곡법은 부결이 될 거로 예상이 됐는데 간호법도 사실 이 어제 처리가 되는 거 아니냐 했었습니다만 이 김진표 의장이 이거는 다음 본회의 때 올리는 안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일단 중재를 했습니다. 때문에 양곡법만 부결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진 기사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한눈에 진도 팽목항입니다. 네, 지금 이 리본 모양도 보이고요. 실제로 노란 리본이 여기 옆으로 지금 달려 있는 것도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9년 이제 내일 모레죠. 이게 4월 16일 이 세월호 참사 9년을 이제 맞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또 잊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네, 약간은 좀 무거운 이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제 목소리는 이렇습니다만 다들 유튜브 잘 복용하고 계시는 거 맞을 거라 또 믿습니다. 이 질문도 또 댓글로 올려주시면 그게 또 저희 매경팀엔 큰 비타민이 된다는 거. 네, 오늘 함께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쩐당대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검찰, 송영길 캠프 의원 등 최소 40명에 9,400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거의 1억에 상당하는 금액인 건데 구체적이기도 하죠. 이 볼까요? 이 내용이 뭐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던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를 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윤관석 의원 등 9명이 돈을 전달을 했다. 이 9명이 누구냐? 볼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리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여기까지는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 뒤에 당시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영장에는 실명까지 좀 거론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전달을 했다. 윤관석 의원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검찰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한 사람이 70여 명이 될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아일보 기사 뭐였냐? 최소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70여 명이 의심이 된다. 70여 명. 이 사람 수에 좀 차이가 있죠. 여기 같이 볼까요? 그럼 왜 70여 명으로 보느냐 여기는. 현역 의원이 일단 10여 명이 되고 당 관계자가 60여 명이 된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현금 9,400만 원 전달 입증이 관건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건 조 변호사님. 네.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금액도 어느 정도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좀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일정 부분 아직 받은 사람 부분이 그렇게 특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배포선에 있는 분들은 영장에 특정해서 기재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좀 나와 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쌍따옴표가 지금 붙었죠. 윤관석 의원들에게 돈 뿌려야 300만 원 봉투 10개씩 2번 전달입니다. 2번.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은 돈 봉투 1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 봉투 10개가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다라는 거. 대신 여기서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윤관석 의원이 돈을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건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녹취 내용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내가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네. 등장인물이 지금 3명입니다. 지금 윤관석, 강래구, 이정근. 지금 3명의 이 목소리가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윤관석 의원이 또 얘기를 하죠. 돈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이번 의혹의 개요. 일단 검찰은 어떻게 보느냐. 검찰의 시각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주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좀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움직인 사람이 강래구, 이정근 2사람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검찰의 얘기인 건데 검찰이 보는 거는 일단 처음에 3천만 원.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3천만 원. 아까 2번 전달을 했다고 하죠. 300만 원씩 해서. 그리고 강래구 이 협회장이 900만 원. 다시 또 900만 원. 뭐 지역 본부장들한테 또 주고 다시 이정근 등을 통해서 지역 상황실장들한테도 한 1,000만 원 정도 쭉 다 합치니까 9,400만 원 정도 돈이 간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안이 이게 아직 압수수색 한 번 한 내용인 건데 구체적으로 갔습니다. 일단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라고 보는 건데 하지만 윤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명백한 국면 전환형 그 기획 수사 무리한 그런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입장문으로 다 밝혔고 뭐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네, 불편하고 전체 그 내용을 봐서도 수긍하기 어렵고. 네. 앞으로 수사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네.
지금 일단 당사자라고 얘기되는 윤관석 그리고 뭐 이성만 의원도 전면 부인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상일 위원님 굉장히 지금 극과 극입니다. 검찰은 아주 뭐 조목조목 준 사람은 이렇고 얼마를 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말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뭐 믿는 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최종적인 법적인 그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봉투 10개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예? 이거에 대한 해명을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네.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의심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을 우리 윤관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 전환용이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동의를 하지만 네. 아무리 그것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이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검찰 잘못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거대로 따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야기한다고 내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난 아니다. 네. 왜 아니다? 이렇게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더 맞는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은 아마 지난번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루트로 저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을 합니다. 뭐 네. 사실관계는 아니고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근데 그 중에 한 루트가 지금 드러났는데 저기서도 지금 발칵 뒤집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보면 정말 전방위적인 배포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의원들에게도 가고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들한테도 가고 현장 책임자들한테도 가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배포를 했는데 더구나 이게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본인이 통화한 녹취록에서 이게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 주려면 다 줘야지 하고 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강내구 그 감사협회장인가 그분은 또 돈이 제일 쉬운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 주는 게 제일 쉽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윤관석 의원은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아 인천에서 뭐 2명은 안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A 씨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형님 우리도 줘야죠 해서 구체적으로 가져갔어 뺏겼어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인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놓고서 이걸 정치 기획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느 국민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정치 기획이고 탄압이라는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상투적인 수법이다. 물론 어떤 정치인도 자기가 부패 혐의에 연루됐을 때 뭐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은 아주 상습적이고 상투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거 정치 탄압이다라고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거는 야 대표 선거를 하는데도 저렇게 돈 봉투를 뿌렸으니 이재명 대표 저 대선 경선을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용 씨는 그와 관련해서 뭐 8억 얼마인가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겉으로는 정의, 평등, 뭐 약자와의 동행,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에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변명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변호사님. 예.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기도 해요. 사실 자꾸 이렇게 뭔가 수사 관련한 건이 좀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이 딱 터지고 사실 민주당 당 내부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을 거거든요. 어제 의원총회도 있었고 네. 안의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윤관석 의원 본인은 그 해당 그 발언 부분이 이제 이미 녹음 파일이 공개돼가지고 본인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전체 맥락 속에서 그런 취지로 나눈 대화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약간 진실 공방은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뭐 좀 어찌됐든 뭐 봉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은 있으셔야 된다.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 정도로 부인하는 것보다는 그럼 도대체 왜 봉투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수사 기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말이 맞네, 틀리네, 뭐 일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따왔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네. 만약에 이게 재판 과정 원래 굉장히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데 이 증거가 네. 이렇게 사전에 이미 막 언론 플레이용으로 언론에 공개가 돼 버렸단 말이죠. 재판 공판에나 나올 만한 그렇습니다. 이미 사전에 다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말 이게 검찰이 보는 시각대로 맞다면 이게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정황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면 지금 공개되는 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막 공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중요한 이제 뭔가 이제 여당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을 때 꼭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수사 기밀을 흘림으로써 사실상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타이밍 놓치라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게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변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아닙니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공판에서 공개되기 전까지는 변호인도 못 보는 자료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나왔겠습니까? 결국 검찰에서 나온 건데 네. 저런 식으로 검찰이 중요한 수사 기밀까지 이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국면마다 그 부분에 활용하는 재료를 쓴다면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신뢰 하락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행위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네. 김종혁 의원님께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런 게 굉장히 정당이 폐쇄적일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100% 선거로 좀 바꿨잖아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그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돈봉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난무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민주당만 지금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부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사전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만 그런 거냐 했는데 장최고님. 증거 갖고 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당의 전직 사무부총장 출신이 누구한테 오빠 하면서 몇 개 더 해야 된다. 네. 이런 녹취록 하나라도 갖고 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는 과거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 전신에서 2008년도에 그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네. 박이태 전 국회의장이 지방 의원들에게 돈 봉투 줬다. 그 폭로 터지고 어떻게 됐느냐? 비대위 구성되고 우리 당 간판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전대 돈봉투라는 건 네. 그만큼 당 간판 바꿔달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만약 구체적 녹취가 나왔지만 이게 사실로 확인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 전환하고 당 간판 바꿔 달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과연 한나라당이 과거에 잘못했을 때 책임졌던 모습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고 네. 구조적으로 이 같은 돈봉투는 민주당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대 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대의원이건 뭐 책임당원이건 국회의원이건 다 1인 1표예요. 네. 표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그 당시 룰을 보면 권리당원 한 사람의 표가 되게 작게 평가받아요. 대의원 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 대의원 한 표가 이 언론 보도 보니까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의원을 누가 임명하느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대의원 표가 표의 등가성에서 과잉 대표되는 민주당 전대 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의원들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잘 보일 필요성이 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의원이고 권리당원이고 뭐 책임당원 간에 다 1인 1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룰 차이도 사실 돈봉투의 어떤 유무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뭐 사실은 그 새누리당의 간판을 달리 이렇게 바꿔달게 된 그 네. 계기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들어보면 그 말씀은 일리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의원 문제 때문에 여기서도 네. 지금 돈봉투 작은 액수 50만 원 단위의 액수의 돈봉투는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대의원을 중심으로 뿌려졌다고 네.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 대의원의 표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의원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개혁 혁신 차원에서 이렇게 네. 좀 변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은 하지만 네. 마찬가지로 정당이라는 게 존립근거가 결국에는 돈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국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네. 돈부터 시작해서 선거용으로서 선출직으로 선출되기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굉장히 많은 사실은 도움이나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 참여는 배제한 채
오로지 당원 투표로 한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폐쇄적인 구조의 정당 구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민주당이 그 범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 입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면 조국 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는 조국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계속 공세를 폈어요. 당시에.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형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실형 살고 나왔는데 나와서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핵심이 한명숙 씨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죄가 났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그걸 재심하겠다고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만뒀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를 수사하는 검찰의 문제다. 이렇게 치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돈봉투 사건 터지니까 윤관석 씨나 뭐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관련자들이 검찰이 문제다. 이게 뭐 누가 문제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제입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물론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에 그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범죄 자체가 가장 원인 제공자이고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하는 얘기는 범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수사하는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물타기를 해서 상황 자체를 뒤집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의원님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수사가 지금 정당하다는 말씀인지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아니 수사는요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여론자 재판을 끌고 가서 자신들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서 하고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는 방식 이거 옳은 수사가 아니에요. 이게 공정하지 않은 정의는요 정의가 아닙니다. 폭력일 뿐이에요. 그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민주당만 지적할 게 아니라 민주당 지적하시는 거 좋다니까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정당하듯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아직 초반입니다. 아직 첫 번째 아이템 지금 기사도 많이 남았고요. 때문에 그냥 다음 기사를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사실 지금 2021년 이 전당대회의 돈봉투가 오갔냐 안 오갔냐 지금 이 논란, 이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선출된 당대표가 누구냐?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영길,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 김기현, 이쯤 되면 전당대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송영길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송영길 대표 지금 사실 여기 없습니다. 한국에 없고 파리에 가 있거든요. 파리에 간 송영길 대표 언론 취재를 해보니 뭐라고 했느냐. 같이 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상황을 잘 모른다. 이게 처음에 한 얘기입니다. 최근 이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어쨌거나 개인적 일탈 행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건 당시 당대표인 나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나는 7월에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도의적인 책임은 갖고 있다. 하지만 난 당시 상황을 잘 모르고 7월에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2021년에 있었던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체 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배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미 도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급하게 꺼내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검찰에서 무슨 충격적인 사건들을 꺼낼 때 보면 항상 이 정권이 불리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뭘 사건을 터뜨리던데 그런 소위 국면 전환용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좋지 않은 의도의 접근이라고 보여지고요.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이게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온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개로 꼽히고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를 할 때 사무총장,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또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장혜찬 최고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가 만약에 오갔다고 한다면 이거를 전대에서 몰랐을까라는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몰랐겠습니까? 네. 몰랐을 리가 있나요? 이렇게 이 돈봉투 전달해 줄 정도로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우리 후보가 알아주길 바라겠죠. 후보가 모르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합니까? 돈봉투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보냈다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까지는 확보가 됐잖아요. 네. 그 보좌관이 사실 송영길 전 대표를 대리해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 논공 행상이 아주 뚜렷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윤관석 의원 사무총장 했고 네. 이정근 전 부총장 사무부총장 했고 네. 당의 가장 요직을 이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 2명이 나눠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뚜렷한 증거가 더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뭐 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네. 윤관석 의원이 녹취록에서 말했다는 10명의 의원들 실명도 곧 특정돼서 나오겠죠. 그 10명도 곧 피의자 전환되겠지만 이 수사가 조금 진척되면 네. 7월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에서 바게트 더 못 드시고 한국 오셔서 뜨끈한 설렁탕 드시면서 조사 받으셔야죠. 송영길 대표가 예정했던 7월보다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피의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조 변호사님. 네. 근데 그러면 검찰이 7월이 되려면 아직 좀 남았거든요, 몇 달. 예. 그 전에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좀 특정을 하고 오십시오 하면 좀 빨리 들어올 수도 있는 걸까요? 그거는 송영길 대표가 결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께서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네. 이 부분 나와서 뭐 좀 해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당에서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고 네. 오선의 중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록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이런 의혹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 계속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연수 차원에서 가신 건 맞지만 네. 해외에 계속 있는 모습이 혹시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다. 네, 뭐 이제 그런 일정은 보면 그렇겠지만 검찰도 어차피 7월에 들어올 거라고 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충분한 밑작업 뒤에 자연스럽게 이 시점에 맞춰서 조사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조 변호사님. 일단 뭐 돈을 실제 주었고 실제 받은 게 확인이 되면 무조건 처벌이 돼야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주기로 했는데 주지는 않았어요. 네. 받기로 했는데 받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이 건의 경우에는 미수에 대한 주기로 약속한 게 만약에 뭐 녹취나 뭐 증거로 있어도 처벌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미수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수 이해유도에 대한 미수 부분 처벌 규정이 없는데 만약 약속이 있었다면 이제 그건 별개고요. 근데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미리 한쪽에서 주려고 준비만 했다가 끝났다. 아니면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더라.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처벌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군요. 네, 김 의원님. 아니 저는 그 조금 전에 나왔던 녹취록만 봐도요.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윤 잘 전달, 잘 전달했음. 네. 윤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미리 얘기가 안 돼 있으면 윤이 뭔지 그 내용 봐서는 우리 그냥 보면 알겠습니까? 윤 전달했음. 윤 전달했음이 뭐지? 그다음에 윤 잘 전달. 네. 저게 무슨 내용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암호같이 써 있는데 저 얘기는 사전에 미리 다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줄 거고 하는 것들을 네. 알고 있었으니까 저렇게 간략하게 쓴 거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총장이 사무부총장이 보좌관한테 보고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국회 직무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당의 실세 중에 하나인 사무부총장이 네. 그 보좌관한테 뭐 했음 이렇게 전달. 그거는 결국은 송영길 대표한테 보고하라고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 삼척동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뭐 나는 몰랐다. 사전에 무슨 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전혀 없죠. 네. 조 변호사님. 예, 근데 사실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네. 저 때 당시에는 사무부총장이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으니까. 예, 그때는 그냥 원외 지역위원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 보좌관은 이제 실제 아니, 보좌관. 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네. 들면 그걸 보좌관한테 보고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저런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봉투 얘기도 나오고 돈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뭐 특정 어떤 시점에 다른 대화 내용을 따서 했을 뿐이지 전혀 취지가 아니다. 이 정도의 해명으로는 좀 부족하고 네. 그때 언급됐던 봉투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납득 갈 만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송영길 대표의 수사도 뭐곧 이뤄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 당시에 또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당대표 당선이 됐을 때 같이 그 붙었던 사람이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제 기억에는 그때 송영길 대표가 신승을 했어요. 네, 0.5%포인트인가요? 네. 홍영표 의원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뭐 그 정치인들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은요, 네.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홍영표 의원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네. 지금에 와가지고 그걸 뭐 저게 나한테 큰 피해를 줬으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좀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라면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당을 위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이 훨씬 크실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검찰에서 이렇게 한 것이 저는 문제가 크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드러났잖아요. 그럼 드러난 일은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의 역사에 이것이 기록이 될 텐데 민주당 자체가 또 어떻게 처리했느냐도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이게 검찰의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동시에 그럼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 뭐 진상 규명을 한다든가 국민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자체 조사를 통해서 네. 일정 부분의 해명도 동시에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어떤 공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체 조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이 다 같이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사안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적지 않은 이 굉장히 큰 사안인 이유가 당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으로 번지는 사법 리스크, 민주당 국면 전환용 검찰 기획 수사라고 지금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윤 정권 실정 덮으려는 검찰의 정치쇼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이죠. 어제 있었던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네, 윤 의원 옆에 있는 이 사람 옆모습만 보고는 누구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 또 제목을 동병상련으로 지금 뽑았어요. 지금 윤관석 의원과 노웅래 의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일단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뭐 조언을 구하는 거 아닐까라는 지금 취지로 동병상련이라는 제목을 뽑은 것 같은데 근데 조 변호사님, 예. 노웅래 의원 때보다 요번에는 좀 확실히 좀 오픈된 사안이 많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녹취도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뭐 누구 돈이 얼마가 갔고 몇 번이 갔고 몇 명한테 갔을 것 같다라는 추정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고 한다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지만 당내에서 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이렇게 막연히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그 본인의 어떤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네. 그 사람의 그 자신의 선거가 끝난 직후에 바로 자연스럽게 폭로가 이어지면서 처음 수사가 진행된 거라서 이걸 막연히 그냥 정치 탄압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밀어붙이기에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옹색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서 국민 앞에 이게 좀 해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그다음에 봉투 이런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약간 녹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게 결백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법률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요. 네.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설 진상 파악 조사 뭐 TF를 꾸린다든지 조사에 나설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법리적인 검토가 만약에 요청이 오면 법률위 차원에서는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터지듯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검찰에서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녹음했다는 그 녹음 파일 뭐 3만 개 정도로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실제로 지금 당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아까 윤건영 의원 표현하셨듯이 무슨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하여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장 최고님, 사실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주당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의 수준을 약간 넘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당 내에서 이런 별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당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에는 네. 결국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서 증거물들을 검찰이 확보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증거물을 토대로 뭐 기소나 또는 체포동의안 청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민주당 스텝이 꼬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혐의로 이 자당 소속 의원이 연루되어서 체포동의안이 날아오거나 기소를 해도 다 방탄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그러니까 총선까지 뭐 또 다른 혐의들이 터질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3만 개 중에 이제 검찰이 분석을 완료한 게 한 5천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럼 2만 5천 개가 더 남았잖아요. 거기서 뭐가 더 나올지 지금 벌벌 떠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다는 여의도의 풍문도 있는데 네. 계속 터질 때마다 이건 아니다, 검찰의 기획수사다, 음모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만약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오면 민주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봉투 녹취까지 있는데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그 민주당의 방탄국회를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웅래라는 첫 단추를 잘못 깨웠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사안이 당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분명한 건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처럼 사실관계가 뭐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